보물섬 9화 마침내 서동주의 복수 계획을 전부 알아냈다. 대산 회장의 아들 추성현? 여운남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제일 안전한 곳에 있을게요. 당신이 서동주를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위험한 놈이에요. 그런 가치가 생길 때 그때 죽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서동주의 복수극이 시작됐습니다. 살짝 고구마처럼 답답한 전개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펼쳐질 서동주의 사이다 같은 복수 행보가 더욱 기대를 모읍니다. 서동주는 그의 복수를 돕는 새로운 인물과 함께 염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물섬 7회와 8회 내용을 바탕으로 9회 전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서동주, 염장선, 허일도 등 거의 모든 배우들의 연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올해 연말 시상식에서 서동주를 연기하는 박형식 배우가 연기 대상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충분히 가져볼 만합니다. 염장선은 드라마 초반 강렬한 카리스마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점차 사악하면서도 어딘가 찌질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연기를 몰입감 있게 소화할 수 있는 건 염장선 역의 허준호 배우의 연기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허일도, 차광철 등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납니다. 특히 이번 8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 여운을 빼놓을 수 없죠. 여운의 연기 자체를 떠나 여운이라는 캐릭터의 행동이 서동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겁니다. 서동주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딱히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운은 서동주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대산의 주식을 받아 허일도에게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서동주를 배신했습니다. 서동주가 싫어하는 영희철수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함께 떠나자는 서동주의 제안을 괜히 장난처럼 거절하다가 총에 맞아 기억을 잃게 만들었죠. 결정적으로 누나를 만나게 해주겠다 고 해놓고는 아네스 수녀가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동주가 등을 돌리고 잘 살아보려 했던 찰나, 여운은 이혼을 위한 위약금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서동주의 요트 주변에 있던 허일도의 사진을 염장선에게 보내 서동주의 계획의 장애물이 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보물섬을 보는 내내 쟤는 왜 저러나 하며 여운남이 가만히 있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은 서동주가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운남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조상님께서 영희철수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닐까 하는 소망을 잠시 품게 됐어요. 처음엔 서동주에게 아이가 생긴 줄 알았지만 결론적으로 임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운남과 나누는 대화에서 그의 역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운남은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내가 더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이유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내비쳤죠. 염장선에게 죽을 위기에 처할 여운남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영희철수와의 아이를 갖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한편 서동주가 여운남에게 등 돌리고 살라고 한 이유를 곱씹어보면 자신이 복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운남이 다칠까봐 일부러 떼어놓으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로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살 작정이었다면 여운남이 뒤에서 끌어안았을 때 서동주가 그런 표정을 짓지 않고 바로 뿌리쳤을 테니까요. 그런가 하면 서동주는 또다시 죽을 고비를 맞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미리 눈치채고 링거의 주사를 꽂기 전에 상대를 제압했죠. 서동주는 유 팀장의 집에서 한 번, 요트 위에서 허일도에게 총을 맞아 한 번, 그리고 염장선이 준비한 시나몬 사례 과자를 먹고 또 한 번 이렇게 3번의 죽을 고비를 겪었지만 매번 살아나는 주인공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라는 점을 보물섬이 제대로 증명해 주는 듯합니다. 스토리도 탄탄하고 배우들의 연기력도 뛰어난데 다만 A병원의 보안이 비현실적으로 허술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억을 되찾으려 입원한 서동주를 손쉽게 마사지 형님에게 보내버리고 트럭을 몰고 아네스 수녀를 친조양을 아무 의심 없이 데려올 수 있었다는 설정은 다소 억지스러웠죠. 그럼에도 덕분에 서동주를 괴롭히던 조양을 처리하는 통쾌한 장면을 볼 수 있었으니 시청자로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에서 모두가 궁금해하던 서동주의 과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시나몬 가루와 추성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단서들이 앞으로 어떤 전개를 이끌어낼지 기대가 큽니다. 염장은 서동주의 기억 상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아내 성보연이 만든 이바지 음식에 시나몬 가루를 넣은 타레 과자를 대상 그룹에 보냅니다. 하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도셰프가 타레 과자에 시나몬 가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차광철에게 타레 과자 대신 과일을 내놓죠. 차광철 역시 시나몬을 먹지 못하는 체질인데 이는 시나몬을 먹으면 발작과 함께 심정지가 오는 서동주와 닮은 모습입니다. 이로써 차광철과 서동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여기서 성현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서동주가 타레 과자를 먹고 사경을 헤매다 병원으로 향하던 중 염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레 이름이 성이야? 추성현, 성현아 그만 편히하라. 앞선 7회에서는 서동주의 어린 시절 이름이 성현이었고 이서와 차덕희 외에도 관련 인물이 더 있다 는 암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차광철, 차덕희의 전남편, 여수노인 전문 요양병원의 염장 그리고 성보연, 차광철, 차덕희, 공비서, 피마담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정리되죠. 염장과 차덕희, 공비서, 추성현은 악연으로 얽혀있고 차광철은 우호적인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라는 성을 가진 인물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시나몬 알러지를 공유하는 차광철과 서동주가 부자 관계라면 추는 엄마의 성씨를 물려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물섬은 매 회차마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며 스토리를 확장시키고 있어 앞으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한편 여운남이 죽자 염장은 여운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염장은 여운에게 식사를 제안했지만 그 자리가 단순한 식사로 끝날 리는 없었죠. 조양준이 끼고 있던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착용한 인물, 일명 히트맨 에이전트가 등장하며 여운을 끝장내려 했습니다. 이 상황을 서동주에게 알려준 건 다름 아닌 관리자일 겁니다. 파트 엔딩에서 병실에 누워있는 서동주에게 주사를 놓으려다 제압당한 인물이 바로 관리자인데 그는 염장의 지시로 서동주를 처리하러 온 허일도보다 먼저 도착했다가 오히려 서동주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관리자는 염장과 별개로 조양준의 복수를 위해 서동주를 찾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럭비 선수 출신의 피마담이 사준 샌드백으로 단련된 서동주가 국정원 블랙 요원 출신인 관리자를 손쉽게 제압해버리죠. 결국 관리자는 마사지실에서 서동주가 당했던 것처럼 샤워기 물을 맞는 신세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염장이 지시했던 여운남 처리 방식이 언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의 장례를 망치려 했던 수작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털어놓으라는 요구와 함께 자기 아들에게 대산을 물려주려는 차덕희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동안 대산 에너지 대표로서 대상 그룹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던 차덕희가 차광철의 멱살을 잡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은 긴장감을 더합니다. 차광철, 서동주에 이어 지선우까지 아들 허태윤이 대상 그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앞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차덕희는 허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서동주를 죽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차광철 회장은 드디어 지선우를 만났습니다. 지선우의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멀리서 지켜만 보던 지선우가 마침내 대산 본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선우의 인물 소개에서 그가 대상 그룹 차광철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혼모의 아들에서 대상 그룹 상속자로 신분이 상승한 현실에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회차부터는 본격적으로 차광철 집안에 들어와 차선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기코 날 대면한 아주 위험한 놈이야. 장선과 함께 이 나라를 지지한다는 어르신, 바로 대통령 이철이 누군가를 지칭하는 듯 말했는데요. 그건 서동주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동주는 염장과 이철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에 위장까지 하고 몰래 다녀왔을 정도죠. 다음 회차에서는 서동주가 이철을 직접 만나 염장에 대한 복수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장과 이철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듯 보이지만 서로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철은 용인은 아주 기적 같은 놈이야 라며 상대를 치켜세우는 듯하지만 두 사람은 보는 이가 선을 긋고 싶을 만큼 냉랭한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 속에서 서로가 권력의 주인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서동주는 이철을 이용해 염장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합니다. 선생님 목숨이 제 복수에 결정적인 가치를 지닐 때
그때 죽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서동주의 각오는 섬뜩할 정도입니다.